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늘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인생보감의 그 세 번째 파트인 함께하는 사회 편의 인생 덕목인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의는 올바른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또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동물의 왕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책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인데요. 결코 내용이 제가 읽어보니까 쉬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 반 정도 읽고 그만두었는데요. 이 책이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방안에서 강연을 했는데도 할 때도 많은 방청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일까요? 사회적인 정의나 공정성이 우리 한국 사회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 개인적인 자유나 권리가 꾸준히 성장되어 왔습니다. 노골적인 그 인권 유린이나 정치, 성별, 인종별 또 그 부정의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관한 조사를 해보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IMF 그 외환 위기나 또 2008년 금융 위기를 전후한 장기적인 불안 국면에서 심화되고 또 심화되어 온 우리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 정의나 공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누려야 한다거나 필요성이나 평등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공존합니다. 지금까지 서양 사회에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재산이나 권리 또 사회적인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분배적 정의론이 주축을 이뤄왔습니다. 더불어 과정이나 또 제도의 공정성을 다루는 절차적 정의도 중시되었습니다. 출발점을 같이 해서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키자는 것이 절차적 정의의 핵심입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나 재력 혹은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맥을 동원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불공정 게임에 있습니다. 또 교정적 정의에 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정의의 여신상에서 여신은 한 손에는 정의를 지평하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엄정함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올수록 천으로 눈을 가린 여신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정한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적인 또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자는 뜻입니다. 공정함과 올바름이 없다면 법을 통해서 추구되는 정의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려야 하는 교정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어 온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라는 말은 교정적 정의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르지 못하나
신은 공정해서 최후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즈 롬펠로의 말입니다. 신은 공정해서 최후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제도에 관한 최고의 미덕은 공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공자의 그 논어에도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공정성을 외면한 채로 개인의 정의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 체계가 암암리에 개인의 욕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구조와 개인적 삶의 관계성에 주목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개인이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서 그에 알맞는 위치를 차지하는 상태를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기회균등을 위해서 사유재산 제도나 가족제도 같은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고난 능력을 서열화하여 엘리트 중심의 교육으로 계급적인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지만은 그 당시 플라톤은 개인의 삶에 타고난 능력 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를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룬다 하더라도 사회 정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 구조가 함께 열려서 타고난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으로 삶의 위치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경쟁에 앞선 자만 혜택을 누리고 뒤처진 자들은 무시되는 그러한 냉담한 상태는 결코 이상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의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본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자존심과 바로 연결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울려라 우렁찬 종이여라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울려 보내라 결핍과 근심과 제약을, 이 시대의 불신과 냉혹함을. 울려 맞아라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울려 맞아라 다 함께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서양에서는 사회 정의가 공정의 측면을 중시했다면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의를, 라이처스니스죠, 의를 보다 강조해 왔습니다. 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의로운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들 간의 우애에서 출발하는 어진 마음인 이니 그 실현 방안인 의와 결부되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잘 분별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것은 지도자인 군자가 가장 어뜸으로 삼아야 하는 덕목입니다. 사회 지도자가 의로움을 솔선수범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동조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공정성이든 의로움이든 정의로운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재 정권이나 정근대적인 사회에서 인권 유린과 같은 부정의한 일에 대항하는 일은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가 그러했지만은 특히 근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용기를 지닌 정의로운 사람들의 각성과 투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인지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세한 다원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사회적인 쟁점에 직면해서 정녕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런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하기보다도 공정성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올바른 삶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실행하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일이 체화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길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시민의 그런 일상적인 삶이 정의로운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타인을 공평하고 또 편견 없이 대하고 남의 권익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생활 태도를 습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종이나 성별, 또 계층, 나이, 또 지역이나 권력과 돈 등에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등하게 대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것 이상을 누리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처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또 권리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정의감과 용기를 갖고 사회적인 불의나 부조리에 맞서고 약자를 돌보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인 불의나 부조리에 맞서며 약자를 돌보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리고 수천 명이 죽어가던 시기에 조너스 소크 박사라는 분이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는 공익을 위해서 특허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신 소아마비 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비활성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모든 유아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이러한 감동적인 행위는 최근에 와서 카피 레프트 운동이나 또 NGO, NPO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원에서 설명해 드리면 카피라이트는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카피 레프트 운동은 지적재산권을 서로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그 자체적인 공익재단을 창설한 빌 게이츠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빌 게이츠는 민주주의 혹은 양질의 공교육에 의해서든 훌륭한 보건 서비스에 의해서든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이 행동에 그의 말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빈말에 그치지 않고 힘이 실리는 이유는 자신을 포함한 세계적 부호들이 기부 대열에 동참해서 공정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부정의는 현재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권리 의무를 다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나 국가
나아가서 지구 차원으로 공평과 의로움을 확장해 가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은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